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16-17 시즌 리버풀에 합류한 뒤 팬들의 철옹성 같은 지지를 받던 사디오 마네였건만 지난 시즌부터 여론이 부정적인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몇몇 분들은 마네는 더 이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살라의 재계약에는 긍정적이지만 마네는 피르미노와 함께 보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라의 재계약이 마네의 계약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정말 마네가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함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해주시고 너무 지나친 반응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팬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로는 떨어진 득점력. 축구 팬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죠. 공격수는 득점으로 증명한다. 이유 불문 득점을 해준다면 부진을 씻어내릴 수 있다. 딱 이게 팬들이 피르미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연계, 수비력, 침투, 오프더블, 온더볼. 클롭이 원하는 모습을 경기장 안에서 보여주더라도 결과적으로 득점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다 보니 피르미노에 대한 비판론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많은 팬들이 비판하는 마네의 득점력도 피르미노처럼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 두 번째로는 빅찬스 미스 횟수, 순수 득점 관련된 기록만을 리버풀 선수단 그리고 리그 공격수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네의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 그리고 빅찬스 미스 횟수를 보면 기대 득점 4.51골 전체 3위, 실제 4골 전체 3위,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0.51골 기록 중 시즌 초반 엄청난 결정력을 선보이고 있는 살라, 바디, 안토니오를 제외한다면 기대 득점과 비교해 득점을 못한 건 전혀 아닙니다. 간단 비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게 평가하는 루카쿠의 기록보다 좋습니다. 루카쿠는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0.64골을 기록 중이며 90분당 기대 득점 수치로 비교하더라도 호날두, 안토니오, 페란토레스, 살라, 마네, 루카쿠, 조타, 바디, 은바부, 갤러거 5위권에 해당되는 기록이며 득점력만 두고 봤을 때 그렇게 큰 비난을 받을 수치는 전혀 아닙니다. 기대 득점에 비해 약간의 아쉬움이 존재할 정도의 수치이지 정말 미친듯이 욕먹을 만한 기록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간 리버풀에서 마네 가 기록한 득점 관련 수치와 비교하면 현재 7경기만 기록한 것이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지적받는데도 저 정도 스탯이라면 조금 반등했을 때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여기서 반등한다면 거의 리그 득점왕 수준의 득점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게만 바라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간 마네가 기대 득점 대비 너무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며 득점왕까지도 기록했었지만 매년 기대 득점 값은 생각보다 낮았었고, 이번 시즌 마네가 보여주는 득점 데이터는 오히려 살라가 그간 보여주던 기록과 흡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며 여태 리버풀의 주 득점원은 살라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번 시즌 마네의 득점력이 같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 데이터로 비교하면 오히려 이번 시즌 초반 컨디션 난조에 허덕이는 선수들은 해리 케인, 오바메양, 아다마 트라오레, 니콜라스 페페 이와 같은 선수들로 팀 내 주포인데 기대 득점 자체가 낮거나 기대 득점에 비해 득점을 못하는 선수가 아쉬운 거지, 현재 마네가 비난받아야 한다면 루카쿠도 비난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라는 게 데이터로는 나옵니다. 제 생각에도 마네가 그렇게까지 욕먹을 만한 데이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빅찬스 미스 횟수. 살라 4회, 마네 3회, 조타 3회. 간단히 리버풀 팀 내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마네는 살라, 조타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1위가 살라, 포그바, 트링강 4회, 안토니오, 보엔, 히메네즈, 케인, 마네, 조타 등등 3회, 호날두, 제주스, 하베르츠, 루카쿠, 손흥민, 스털링, 바디 등등 2회. 사실 리그 내에서 많은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데이터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타와 3회로 동일하죠. 이와 같은 데이터로 봤을 때 마네의 득점력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수치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조타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루카쿠와 비교하면 더 높은 기대 득점의 득점, 수비수의 경우 스탯으로 다 평가하지 못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공격수들의 경우에는 스탯으로 나오는 게 보다 명확하기에 경기장에서는 뭐하다 이거다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네가 예년에 비해 많은 비판을 받는 구조가
되었을까? 첫 번째로는 공격적인 박스 진입. 우리의 기억 속에 있던 마네의 절정기였던 18, 19, 20 시즌의 경우 마네는 박스 바깥에서 움직이는 전형적인 윙 포워드였지 보다 센터 포워드 기질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중앙에서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 시즌 들어서는 왼쪽에 머무는 포지셔닝보다 중앙에서 자유롭게 10번과 센터 포워드 역할 모두 겸하는 역할을 도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트맨만 보더라도 점차 중앙과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더 도드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페널티 박스에서도 보다 깊게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기록들이 찍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과거 수비수와 1대1 매칭을 통해 측면을 부수던 마네의 움직임보다 중앙에서 상대 센터백을 묶어두고 경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보다 빡빡한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타와 합을 맞출 때면 상황에 따라 경합이 더욱 필요할 경우 중앙의 마네, 사이드 조타로 운영하기도 하며 마네에게 보다 무리한 시도를 요구하는 구조가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는 간단히 패스 관련 수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앙 그리고 페널티 박스에서 주로 움직이게 되면서 패스 거리는 급격하게 짧아지고 있으며 전진 패스 또한 중앙에서 상대편 골대로 향하는 거리가 짧아지다 보니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번 시즌 마네는 윙포워드로서의 역할보다 중앙에서 상대 수비수들과 경합하고 이를 통해 마무리하는 스트라이커로서의 움직임을 더 요구받고 있다 보니 우리가 그간 느꼈던 마네의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은 기회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마네가 아닌 많은 기회를 노리고 놓치는 만큼 마무리 짓는 모습도 늘리려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격하게 늘어난 슈팅 숫자. 지난해부터 중앙에서 스트라이커로서의 움직임을 보이며 바깥에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보다 박스 안에서 키핑하여 마무리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90분당 슈팅 횟수는 증가했고 박스 안에서 최대한 골대 근처에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슈팅 길이 또한 짧아졌습니다. 슈팅 횟수도 저절로 늘어나면서 유효 슈팅 비율은 내려가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 마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슈팅 횟수가 늘었고 기대 득점 또한 급속도로 늘었는데 결국 시도를 많이 하는 만큼 유효 슈팅 비율이나 슈팅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그간 적은 슈팅으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준 마네가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살라와 흡사한 수준의 슈팅 비율을 보여주다 보니 그간 살라에게 향하던 탐욕왕이라는 비판이 마네에게 향하고 있는 그림이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피르미누에게 먼저 찾아왔었지만 조타의 합류 이후로 피르미누는 조타와 로테이션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타가 선발로 나온다면 서로 스위칭을 하면서 중앙에서의 움직임을 늘리는 마네를 보게 된 것이죠. 피르미누가 나온다면 원래대로 왼쪽에서 윙포워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경기에 따라 다른 운영을 보이고 있기에 마네의 현재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비판만 하지는 마시고 지금 이런 공격 스탯을 보여주는데도 우리가 느끼기에 최저점이다. 그렇다면 반등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까지 보여줄지 기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